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조만간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 딥이 올 수가 있어요. 경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이익이 부동산 투자이익이 일체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최적기, 가장 바닥일 때예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이고요.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위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경제 내 유동성을 수축시켜서 발발을 시키잖아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죠. 수요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덮친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의 부동산 시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거는 한 5, 6년간 지속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 그때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패닉이 왔죠. 영끌족들 그때 심각했죠. 급매물 막 쌓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2022년에 붕괴가 왔어요. 급매물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2023년도부터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이 장기 정체기는 5, 6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23, 24 앞으로 3, 4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황은 이렇게 장기 주기를 보고 판단하셔야 투자에 큰 실수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장기 정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기 정체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잠시 올라가요. 근데 장기 정체기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다시 하락해요. 그래서 장기 정체기에는 작은 등락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래도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전고점까지 가지를 못해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자기 집을 사서 살겠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조만간 덮쳐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가격은 더 떨어지죠.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경기는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거기에 따라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해서 가격이 상승해요. 우리 환율이 최소한도 한 1, 2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시고 그때 타이밍을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2, 3년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이익이 부동산 투자이익이 일체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최적기, 가장 바닥일 때예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면 큰 돈 벌죠. 내가 살더라도 재산 늘릴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 직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가격 폭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와요. 경제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인 고통이 컸잖아요. 근데 98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들 대체적으로 큰 손실을 봤죠. 거의 다 잃었죠. 근데 98년 이후에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 수익률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 간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차려서 지금 잘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고통이 크더라도 현금 보유비율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또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앞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고 그 규모도 대규모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유입되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자꾸 정책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경제난은 심화돼요. 경제난이 심화되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정책의 힘이 약해지면 시장의 힘이 다시 강해져요. 그러면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금융기관들 또 개인들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보다 2배나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높잖아요. 우리 금융기관들 큰 돈 벌었다는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근데 장차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해 놓은 분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죠. 환율이 1,450원에서 1,000원대로 떨어지면 환차손만 45%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율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셔서 환차손 대비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 투자, 비트코인 투자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금 가격은 이미 천장을 뚫었어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기도 해요. 근데 금 가격은 주식보다 훨씬 더 등락폭이 커요. 1980년대 초에는 온수당 800달러까지 올라갔다 순식간에 30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2800달러까지 갔다가 30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인가요? 아니에요. 투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금 가격도 그 장기 주기를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전문가들 그래요. 법정 앞에 곧 대체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법정 앞에를 대체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상품들 상품 가격 매 시간 바꿔들어야 돼요. 그만큼 등락폭이 크잖아요. 비트코인 수천 달러 갔다가 수십 달러로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10만 달러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등락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등락이 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면 경제는 결단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화폐 절대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돼요. 저는 가상화폐를 도박 코인이라고 봐요. 도박장에서는 도박 코인이 가치가 있죠. 근데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강해요. 완전히 파산하고도 그 중독을 못 끊는 게 도박이에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큰 이익을 남기시더라도 언젠가는 그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잃고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금융위기든 경제공황이든 국가 경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이게 기업들,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기울여야죠. 근데 금융위기나 경제공황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는 대공황 때 하나뿐이에요. 대공황 때는 정책 대응이 모두 다 실패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정책 대응 수단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는 선제적인 정책 수단까지 동원하고 금융위기, 경제공황이 안 터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 같은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경제는 금방 다시 살아나곤 했어요. 금리가 터지고 경제공황이 와도 경제가 살아나곤 했었던 게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 기회가 오겠죠. 일반적인 투자 기회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해놔야 돼요. 현금 보유 비율이 지금보다 2배, 3배 높아야 돼. 그러면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이나 경제 공황이 터지면 극심한 경제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개인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에는 진통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어요.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견뎌내면 금방 좋은 기회가 온다니까요. 경제는 어떻게든 살아나요. 지금처럼 불투명할 때는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수비적이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함부로 계좌 옮기고 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에 터질지도 모를 금융위기는 심각해요.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만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 사기극이에요.